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 치매 전문 채널 가로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주변에서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아요. 치매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사회자님,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던가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집에서는 모시기가 어려워서 시설에 모시려고 하는데 누구는 요양병원에 모셔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요. 차이가 뭡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선 어르신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기관 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곳 아닙니까? 어르신을 모실 수는 있지만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우선 설립 목적을 알면 그 차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곳이고요. 주로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 또는 수술이나 상해 후에 회복 중인 환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다. 그럼 요양원은 어떻습니까? 요양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이 장기간의 요양을 하는 곳인데요. 아무나 입소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셔야 해요. 그럼 정리해보면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고 요양원은 돌봄이 목적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의료인은 상주하고 있지 않고 촉탁 의사가 가끔 방문하여 진료 및 약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둘 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겠네요. 물론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 및 병간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지만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보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아요. 잘 정리해 주시네요. 이렇게 시설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받는 법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고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개설할 수 있고요. 요양원은 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점이죠. 간병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간병비가 많이 드는 걸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셔야 해서 간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동간병인은 어떻습니까? 네, 입원한 요양병원에 따라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혹은 공동 간병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간병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요양원은 간병비를 별도로 따로 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원에 내는 비용에 이미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100% 본인 부담이고 요양원은 간병비 개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르신을 돌봐주시는데요. 요양보호사님 한 명당 입소자 2.5명을 최소한 돌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예. 올해
4분기부터는 네.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개선된다고 해요. 더 그러면 뭐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요. 요양원에 대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자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원이나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냐,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와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문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 중인 시지 노인 전문 병원의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지은 사회사업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CG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사업실장 박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연 실장님. 네, 서로 또 인사하시고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께 실장님 본인 소개 좀 살짝 해주시죠. 네, 반갑고요. 저는 2002년 대구에 처음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로 20년째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희고애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가 20년이요? 우와, 근무하신 지가 20년이나 되셨어요? 최강동안이십니다. 10대 초반에 시작하신 듯한. 그건 아니고요. 우리 가이드님도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치매 사업에 몸담으신 지가? 저도 2002년부터 네. 서울 서북병원 노인 전문 병동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후에 치매 전문 병동에 근무하였고 또 2008년부터는 치매 안심센터의 전신인 치매 지원 센터를 은평구에서 계속 운영 총괄하였으며 또 2013년부터는 중앙치매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저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치매 관련 종사했네요. 이야, 역시 그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희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보통 뭐 10년 근무 이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대단합니다. 사회자님은 방송 쪽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제가 95년 11월 1일에 첫 방송을 했으니까 저도 만 27년 넘었네요. 와, 잘 버티고 있네요. 사회자님도 오래되셨네요.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래 근무를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오래 근무를 하면서 또 잘해야 또 칭찬을 들을 텐데 말이죠. 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이드님, 예전에 2004년에 치립병원 최초로 치매병동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의 서북병원이 예전에는 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으로 결핵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병원이 현대화 건물로 신축되면서 노인 전문 병동 2개와 또 치매 전문 병동 2개를 개원하였는데 그때 제가 치매 전문 병동 수간호사로 발령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치매 전문 병동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뭐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병동 건물은 이 삼각형의 이 3층 건물로 가운데는 천장이 없는 크다란 화단이 있었고요. 병동 복도는 이 화단을 따라 삼각형으로 크게 되어 있어 환자들이 계속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동 내에 환자 식당과 휴게실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게 하였고 게임이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큰 방이 따로 있었어요. 또 옥상에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으며 원두막을 만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시골 고향에서 편안하게 쉬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병실 이름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꽃 이름으로 코스모스방, 국화방, 장미방 등으로 하였고 방 이름 밑에
꽃그림을 크게 붙여 놓아서 어르신들이 본인의 방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괜찮은데요. 병실 이름을 꽃 이름으로 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쉽게 본인의 방을 찾아오도록 했다.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잘돌봄 프로그램은 하루에 2번 11시와 2시에 실시했는데 오전 프로그램은 보통 10시경에 회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진이 끝난 11시에 병실 복도를 계속 돌게 하고 그리고 체조를 시켰으며 오후 프로그램은 점심 먹고 난 후에 많은 환자들이 낮잠을 자려 할 때 다 나오도록 해서 윷놀이, 화투놀이, 노래하기, 바둑두기, 또 콩 고르기, 색종이 접기, 송편 만들기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바쁘게 생활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낮잠 자는 환자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 1회 생일 잔치를 해 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 또 월드컵 공원 등 가까운 곳에 소풍도 다녀왔어요. 또한 보호자 없는 치매 병동으로 간병인들과 환자, 의료인들만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간병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간호사, 자급치료사들이 모여 케이스 스타디 시간도 가졌어요. 이야, 진짜 열심히 치매 병동을 만드셨어요. 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 말씀하신 것 중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체조로 낮잠을 못 자게 한 것도 그죠? 이게 힘든 만큼 참 보람도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힘들었다기보다 정말 재미있었고 보람이 있었는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입원 시에는 무감동, 무표정이었는데 입원하여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직원들이 빨리 승진하여 서로 치매병동에 근무하려 했어요. 치매병동도 또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는지 금방 입원 환자가 차고 대기 환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참 그때 잘했다고 서울시로부터 창의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금 200만 원도 받아서 회식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십니다. 상금 아직 안 남았죠? 다 쓰셨죠?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약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부장님이 만드셨던 그 치매 병동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현실은 뭐 아직도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우리가 당장 어디에 입원을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이요? 네, 치매 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 즉 영어로 BPSD라고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해주는 병원이에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전문 병동 등 치매 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구에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은 대구에는 치매 안심병원이 없어요. 아하. 치매 안심병원은 2019년 9월 경북 도립 안동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12개소, 그리고 2025년까지는 22개소를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저희 CG노인병원도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기준에 맞는 치매 전문 병동을 갖춘 안심병원 지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시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저희 치매 친화적 병원으로서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기대가 됩니다. 공감하는 바예요. 치매 안심병원은 주로 정부에서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보강 사업을, 즉 치매 환자를 위한 필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은 외부인 출입이 얼마 전까지 전면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군요. 편리하고 멋진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인력 또한 이게 또 충분히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결국 사람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니까요.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이드님, 저희가 시작하면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차이를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병이 들거나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시설이고요. 의학적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며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해 30개 이상의 병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해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노인성 질환자, 그리고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등 만성 질환자 등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그러고 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암이나 재활, 호스피스로 입원해 계신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죠. 가로수 욕창 편에서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걱정이 컸지요. 요양병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와 또 입원 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와 개선 등을 확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질 개선 유도를 위해 매년 병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가 결과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의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관리하는지, 욕창이 발생했는지, 욕창이 개선되고 있는지, 또 환자 스스로 옷을 입거나 수저질을 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또 치매 검사를 실시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르신에게 맞는 요양병원을 1차로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결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요양병원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치매시설 정보에 들어가면 전국의 치매 관련 시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의료기관, 요양병원, 치매 안심병원, 치매 협약병원, 또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는데 전국에 요양병원이 1622개소가 있어요. 좋은 요양병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겠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족이 가까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가족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면서 쉽게 자주 면회를 할 수 있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면회도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이 더 좋겠죠. 두 번째로는 사무 이탈하고 간병을 잘하는 병원이 좋아요. 즉 사무는 냄새, 욕창, 와상, 낙상인 이 네 가지가 없는 곳이고요. 이탈은 기저귀와 침대에서 벗어나게 케어를 잘하는 병원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사무 이탈. 사무는 냄새, 욕창, 와상, 낙상이 없다.
이탈은 기저귀나 침대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잘 하시도록 하는 곳, 사무 이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좋은 병원, 즉 환자의 얼굴 표정이 좋은 병원이겠죠. 세 번째는 높은 등급과 인정을 받은 병원,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의료기관 평가인정원에서 인정을 받은 병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사가 잘 나오는 병원, 다섯 번째는 재활치료와 응급대응을 잘하는 병원이 좋아요. 단순히 그냥 봤을 때, 야, 시설 깨끗하게 좋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환자가 즐거운 병원, 즉 어르신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인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병원 자료를 찾아본 후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어르신에게 맞는 병원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옆에 지금 CG 노인전문병원의 박지은 실장이 나와 계신데, 그 병원 사회사업실이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어르신들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의료진들과 협력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인 거, 인지적인 기능의 회복 또는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요. 저희가 지역 사회 내에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후에 회복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퇴원 환자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공공의료 사업도 추진을 하고 계시군요. 퇴원 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생소한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CG 노인병원에 입원 후에 가정으로 또는 요양시설로 퇴원하신 우리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 일상생활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적응하고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퇴원 계획도 수립하고 보호자 또는 환자의 퇴원 교육을 통해서 퇴원 후에 저희가 3개월간 방문 상담, 방문 작업 치료,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분들의 그 퇴원하고 나서 그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 복용 관리라든지 일상생활 동작 훈련 그리고 신체 건강, 인지 건강 훈련을 도와드리고 보호자를 위해서도 저희가 케어 교육이라든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상담 등의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내 환경도 위험하거나 혹은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저소득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경우에 가정 내에 안전한 환경 개선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가족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는데요. 일하시면서 보람된 순간도 많으셨겠어요. 네, 저희가 근무 경력이 많다 보니 수많은 우리 치매 어르신들 보호자의 만남과 이별 많았는데요. 최근에 퇴원하신 우리 치매 어르신이 떠오르는데요. 저희 어르신은 약물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한 달치 약을 며칠 만에 드시면서 갑작스럽게 선망 증상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어르신입니다. 세상에나. 한 달치 약을 그 며칠 만에 다 드신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약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단시일 내에 많은 양의 약을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네, 그래서 신경과 주치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 간호와 간병 세심하게 받으셨고 또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인지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서 잘 회복해서 집으로 퇴원을 하셨는데요. 저희 퇴원 환자 지원 사업으로 또 연계되면서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를 연결하고 치매 환자 등록을 하는 등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사례 관리 연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입원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 환자와 보호자께서 시진노인병원 최고의 병원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유, 칭찬 받으실만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근데 어떡하죠? 지금 시간이 실장님 이야기가 막 물어있고 있는데 시간이 가로수를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어떡하죠? 벌써요? 아이,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장님께 치매 안심병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네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 이 두 분과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박지은 실장님, 또 최경자 가이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 저희가 또 꼼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